숙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숙제는 숙제가 겁나 많을 것 같죠? 네, 겁나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숙제가 일단은 너희가 금요일은 과목들이 당연히 쉬는 거고요. 5월 쉬는 날이고 학원 방학 너희 기준으로 학원 방학을 우리가 토월 하거든요. 학원 방학이 너희는 이제 월요일 한 날 해당이 되죠. 월요일 개학이니까 개학날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에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숙제, 금요일 숙제, 월요일 숙제가 합산돼서 곱하기 3 4시, 12시 또 말씀을 드리면 학기 중에는 시험 기간이 아니면 평상시 나가는 숙제보다는 한 반절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숙제량이 2시간을 안 넘는 선에서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도록 2시간이 안 넘는다는 게 무조건 2시간 채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숙제가 끝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할 거고요. 근데 아직은 방학 그렇죠? 그리고 3회차 분의 숙제가 오늘 나가야 되는데 또 인간적으로 3회차를 낼 수는 없잖아. 한 2회차, 1.5회차, 2회차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이 문제가 너희가 이걸 미뤄두면 답이 안 나와. 아마 분명히 미뤄졌다가 화요일날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수요일날 오기 전에. 그리고 학교 들고 가서 학교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양이니까 자포자기하고 배라고 이렇게 따고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일단 여기는 인천은 합법적으로 11시까지 수업이 진행돼요. 이건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11시까지 여러분들 남기는 게 법적으로 괜찮아요. 물론 부모님의 동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동의하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8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그리고 평가가 있어서 8시 반에 끝나겠지만 숙제를 안 해오시면 11시에 끝납니다. 11시에 보내드려요. 11시에 보내드리는데 2시간 반 버티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4시간, 11시까지 남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자, 일단은 미리미리 조금 해놔. 하루에 한 30분? 3, 40분 정도씩만 끊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숙제가 얼추 정리될 겁니다. 그렇고 자, 이제 원주각이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원주각이라는 걸 들어갈 텐데 이미 전화 받으세요. 자, 원주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원의 성질이나 외심, 내심, 그 다음에 원 안에 존재하는 반지름, 부채꼴, 활꼴, 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원주각의 개념 자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려워요. 이번 단원이 어려운데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낯설어.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해서 알고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알아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원이 있고요. 여기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선 하나 이렇게 추가시킬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원래 외심이라고 불렀어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외심이라고 배웠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이 각과 이 각이 2배라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원주각을 배웠어요. 단지 용어만 안 배웠을 뿐 원주각을 배웠고 이걸 또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느낌으로 배우셨습니다. 이 그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의 외접원을 그리면 못 그릴 텐데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원이 그려진다고 치고 대충 그려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외심은 여기, 이 녀석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 이 녀석의 외심은 외부에 생긴다 이런 걸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 반지름을 그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의 가격 크기가 A면
여기는 뭐라고 배웠죠? 예. 여기 가격 크기는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격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80이 되는 거지. 2배니까. 만약에 여기 가격 크기가 몇 도 정도 해볼까? 한 120도 해볼까? 얘가 120도라면 이 녀석은 가격 크기가 몇 도죠? 240. 이거를 이미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예각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다.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다.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둔각 삼각형 외부에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값들 있죠. 이 값들은 정식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사이 관계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중심각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얘는 다 중심각이에요. 그러면 얘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게 정식 명칭이 원주각인 거예요. 저 아이의 정식 명칭이에요. 목이 많이 잤어요. 어제 선풍기 틀어놓고 잤다가 선풍기를 정면으로 틀어놓고 잤더니 아침에 목이 확 갔더라고요. 이해하실 겁니다. 선풍기 정면으로 틀어놓고 자다가 에어컨 틀고 선풍기를 틀었더니 확 가버리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외심에서 만났던 이 아이를 이번 단원에서는 좀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번 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보조선이거든요.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굉장히 취약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보조선을 그리는 원칙만 알고 계시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까먹어. 그러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그거는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정식 명칭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통 우리가 흔히 어떤 용어의 정의를 말하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하나 정도의 문장으로 정의가 돼 있어, 보통. 근데 이게 원주가 희한하게 정의가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볼까? 우진아. 원주각이라 하고까지 읽어봐. 원 O에서 코 AB 위에 있지 않은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각 APB를 코 AP에 대한 원주각이라 하고. 오케이.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원 O에서 이 원에서 코 AB 위에 있지 않은 원 위에 또 다른 한 점 P에 대하여 각 A, P, B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주각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원주각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주각 이러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누구의 원주각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원주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써있냐면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 차이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외심을 통해서 대충 감은 잡고 있긴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2배래요. 생각하는 거죠. 저 아이가 왜 2배인가? 물론 외심을 여러분이 배우실 때 하셨겠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원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 중심각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각의 크기의 그 원리는 이렇게 할게요. 이 아이를 쪼갭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겠지. 이것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 당연히 같겠지. 이것도 문제 없어요. 지우야.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거기 O이유가 배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외곽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2개.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 가게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세모 두 개. 눈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설마 이게 두 배라는 걸 모를 수 있는 사람은 중학생 중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심에서 물론 여기 선이 있었겠죠. 외심에서 요 각과 중심각의 크기는 두 배 차이가 났던 건데 이걸 이 단원에서는 이걸 중심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당연히 두 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도형을 또 배우셨어요. 이런 도형을 배우신 다음에 여기가 뭐 한 20도 여기는 뭐 30도 여기 몇 도 정도 할까? 한 70도? 말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중학교 1학년 아폴론도 있고 미네르바에도 있고 뭐 세네도 있고 사고팔방이 다 있습니다. 자 현준아 몇 도예요? 아 정답 38인가? 38 아니야 30도야. 미안해 내가 글씨 이렇게 같이 썼어. 자 20, 30, 70 왜 현준아 어느 부분이 널 힘들게 만들었어? 근데 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70도 이거 20도 이거 30도 얘는 몇 도? 100 120 그래요 120 지금 왜 쳐다봐 왜 힘들었어? 어느 부분이 널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게 무슨 말이야? 아 얘랑 같은 그림이냐고? 아니 그냥 그린 건데 이것도 헷갈렸구나. 20, 20이고 30, 30이었는데 왜 70이냐? 미안해. 너 혼동, 헷갈리게 만들었어. 그냥 내 멋대로 그린 거야. 미안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내 멋대로 그린 거야. 내 멋대로 그렸을 때, 요 가의 크기는 이들의 합과 같다라는 그림이 있거든. 그래서, 요런 그림도 있었더라. 그냥 한번 그냥 얘기해본 거야. 미안해.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원주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원주각과 중심각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예각이던 직각이던 둔각이던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되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원이 하나가 나와요. 원이 하나가 나오고 저기다가 막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딱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A,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각 A는 호 B, C에 대한 원주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B는 호 A, C에 대한 원주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 C는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호 A, C의 A, C는 원주각 B에 대한 호 이런 말을 하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들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호 A, B를 원주각 뭐에 대한 호 이런 표현은 어느 누구도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 저렇게 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몰라. 되게 한 명은 있겠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원주각을 얘기할 때는 누구에 대한 원주각. 근데 이게 이제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 현 AC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호 AC에 대한 원주각, 현 AC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이들을 다 더하면 몇 도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 주, 에, 대, 한, 원, 주, 각, 의, 크기는 몇 도? 80. 네, 80이에요. 자, 다시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고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고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라면 원주는 이거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더한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물론 한 방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에 대한 원주가 어떻게 보여 한 방에. 하지만 이걸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하면 그렇죠? 원 전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의 총합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어색하니까 원주각에 대한 원주각 그러니까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약간 이 용어의 정의가 살짝 들어있어요. 그렇죠? 왜 원주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원주에 대한 각을 구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근데 한 방에 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심각은 360도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원주각을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 이 정도가 이번 단원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주구장창 뭐 지지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일단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봐봐, 우리는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는 녀석은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는 녀석은 뭐라고 배웠냐면 호, 한, 또는 알죠? 호 그리고 부채꼴이었어요. 그러면 중심각의 2분의 1인 원주각은 당연히 호하고 부채꼴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비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심각, 원주각, 호 그리고 부채꼴 이렇게 네 녀석은 항상 함께 가는 녀석이야. 같이 가. 똑같이 2배, 3배, 4배, 똑같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포커스는 뭐냐면 중심각, 호, 부채꼴은 이미 함께 하는 녀석들인데 거기에 새롭게 원주각이 나도 끼워줘 하면서 들어가서 나도 정비례 관계 할 거야 하고 들어가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워밍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까? 자,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보자. C2파이요. 이만큼 4파이, 이만큼 12파이예요. 자, 지성아. 여기는 몇 도일까요? 우진아, 여기는 몇 도일까요? 네, 20도. 왠지 설명해 줘봐야 돼요. 저희 그 12파의 원주각이 90도니까 오. 4파의 그 3배니까 12파이고 그래서 3배 줄여서 20도. 와, 너 잘한다. 자, 이게 우진이가 뭐라 그랬냐면, 봐봐. 12파이에 대한 원주각이 60도야. 그러면 4파이는 12파이하고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에 대한 원주각은 당연히 3분의 1인 20도가 된다. 이 뜻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시성아, 똑똑해야지. 이게 몇 도예요?
60도. 왜요? 그렇죠. 원주각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도 원주각이지만 이렇게 해도 원주각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60입니다. 그렇다면 요 녀석도 당연히 20도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호야? 이 원의 원주는 얼마일까요? 문제요? 네. 72. 예. 70이 아니라 44. 조용. 지성 조용. 좋아하는 모르겠습니까? 네. 도현아, 네. 할 수 있어. 12파이에 대한 원주각이 60도였어. 네. 원 전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고 했어? 원주에 대한 원주는 원주각은 몇 현재- 도? 현재- 아니 원 전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고 했어? 360도. 아니 그건 중심각이고 이거 문제겠다. 원주에 대한 원주각 180도. 그러면 12파이에 대한 원주각이 60도. 그럼 원주각이 180도면 원주는 얼마? 36. 그렇지.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까? 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12파이겠지. 헌준아, 얘는 몇 도예요? 120도. 왜? 두 배. 왜 두 배인데? 네. 정관선. 맞아요. 정관선 맞는데. 그쵸? 자,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심각이 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두 배인 120도가 되는 게 맞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좀 작은데? 자, 지우가 네. 몇 도예요? 60도?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자, 지우가 얘는 몇 도? 다시 지우가 다시 옆에 거 다시 지우가 둘이 이상하다.
이렇게 했어. 여기가 30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여기 60도. 어. 저거 안 다시. 여기 몇 도야? 60도. 어.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 어. 그럼 여기 몇 도야? 120도. 네, 그래요. 야야 좀 뭐가 아니야? 보고 싶은 걸 보면 안 돼, 지우가. 맞아, 이슈가 있고. 지우가 너가 보고 싶은 건 너는 이 녀석이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요거에 대한 중심각은 요거의 2배인 60도로 생각했을 건데 그림 잘 봐야지. 이 선이 어디서 끝나고 있는지. 그쵸?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림 하나 말렸네. 세요. 수아야, 저 물음표는 몇 도일까요? 칠십, 70 아직 안 끝났잖아. 70 도. 그래서 이게 75도예요. 여기는 75도일까? 말은 안 됐어. 여기는 왜 70? 좋아. 여기 몇 도야? 오. 그 75도죠. 자, 얘들아 보자. 자, 지금 수아가 여기가 70도니까 얘가 10이고 여기가 5니까 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주각의 이 녀석의 반절인 35도를 썼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쓴 거예요? 75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해봐자. 또 할까? 80도? 80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정도 나올까? 쉽게 88? 수빈아, 네, 빨간색의 길이는? 빨간색의 길이요?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해.
여기 몇 도? 110도. 110도? 어.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빨간 거 얼마? 11파이. 오. 잘했어. 자, 왜 11파이냐? 이 파란 녀석은 뭐 각도 막 나와 있지만 파란 녀석은 보자 현준아 지우가 요만큼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쵸? 파란 거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러면 나머지 빨간 거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죠. 그쵸? 그런데 80이고 110이니까 8대 11이니까 8파이니까 11파이 이렇게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5파이 여기가 10파이 여기를 30도 되게 좋아한다. 그랬을 때 중심과 수연아 요 중심과의 크기는 몇 도? 100? 그림이 개똑같다. 미안해. 그냥 그런 얘기 그림을 믿지 마. 그러면 수정해줄게. 이거 20으로 수정해줄게. 그래야 될 것 같아. 20으로. 중심과의 크기는 진아, 여기는 몇 도일까? 40도. 중심과의 크기는? 그렇죠, 120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다. 자, 사실 많이 기다렸지. 그치? 이제 기다리는 모습을 하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보자 호 AB와 호 BC와 호 CA의 길이의 B가 3대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안 된다. 숫자를 줘. 5대 6대 7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의 B가 5대 6대 7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 A, 각 B, 각 C의 크기를 구하려는 거지. 어떻게 할까? 180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180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눠줘야 되겠지. 삼각형의 세가의 크기하면 180도니까 180도를 얘네들 3명한테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요한이가 왔어. 오, 요한이가 왔어. 저 왜 안 들어와? 저 어디가? 왜 안 들어오고 왜 저러고 있어? 우산. 남자네? 요한아! 왔어! 우와, 요한이가 왔어. 오! 잠깐만. 치워줄게. 야, 요한이가 50분밖에 안 늦었어. 이야,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다 보고 가자. 하진아. 그래서 얘는 몇 대 몇을 가지고 있냐면 5대 6대 7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호의 길이랑 중심과의 크기는 비례하잖아. 근데 중심과 원주와의 크기도 비례하잖아. 그치? 그럼 봐봐. AB가 여기를 5라고 치고 BC를 6이라고 치고 CA를 7이라고 치면 A, B, C 중에 어떤 각이 가장 클까?
어떤 각이 가장 클 것 같아? B 그렇죠. B가 커. 잘했을 때 여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를 5, 6, 7로 지금 나눠 먹고 있는 거야. 나눠 먹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이 B라는 아이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180도를 5, 6, 7을 더한 값으로 쪼갠 다음에 얼마를 곱해주면 B가 나올까? 그렇지. 이걸 우리는 무슨 배분이라고 해? 네, 동심을 알아서 무슨 배분이라고 하지 이거? 비례배분. 그래서 비례 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RIM 원장 중에 다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물론 B는 달라요. B는 다르지만 RI 원장 EM에서 모두 다 같은 애 나온 건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 배분으로 뭘 구할 수 있겠다,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해 보시면 70도, 50도, 60도 이런 각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원주각을 이용한 이제 문제들인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기본은 아니에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했던 것들 약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요원이 이 시간에 고단히 감회가 새롭구만. 자, 할게요. 해봅시다.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것들은 이미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원의 산호에 대한 원주각,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원주각의 성질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근데 이거 아까 다 얘기했어요. 뭐냐면,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전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는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보다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이 느끼기가 좀 편합니다.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당연히 90도죠. 당연히 90도인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잘 와닿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뭐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가볍게 갑시다. 수빈아, 네. S 몇 도? 40. 45도. 지호야, 이 몇 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구할 수가 없죠? 이 아이까지 주어져야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지성아, 얘는 몇 도? 30도죠. 왜냐면 얘가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당연히 AD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잖아요. 30도가 되는 게 맞죠?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도연아, X 몇 도? 90도. 왜 90도? 뭐에 대한 원주각입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또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 다음에 우진아, X 몇 도? 55도. 왜 55도? A가 몇 도니까? 90도. 그렇죠. 직각이니까 얘는 55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 이거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가 아니더라도 길이만 같다면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그 내용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소연아 x 몇 도? 20. 아우 잘해요. 현준아 x 얼마? 8 너무 쉽죠? 그쵸? 자 그 다음 넣을까요? 지우가 x 몇 도? 30. 그렇죠. 오 좋아. 수빈아 x 얼마? 6 그렇죠. cm. 맞아요. 왜냐면 여기 30인데 요만큼에 대해서 30도야. 근데 60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를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에 대해서 60도니까 당연히 30의 2배니까 여기 6이니까 똑같이 6이 나와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토끼기를 좀 연상해 주시면 될 텐데 이런 느낌이야. 원주각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원주각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이건 당연히 같습니다. 왜냐면 요 녀석에 대한 무슨 각이니까 원주각이니까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지워버린다. 이용이 남겠죠?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도형을 준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다고 말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원래 여기는 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판단한다? 이 각으로 판단할 건데 그래서 토끼기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닌가? 요목인가? 너구리인가? 어쨌든 간에. 근데 얘를 이렇게도 줘요. 여기까지 줘버립니다. 여기까지. 왜? 또 모양들이 다 안 주고요. 이런 느낌을 주고 여기가 뭐 70도인데 여기도 70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이 네 점은 원래 원주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것을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르라고 돼 있어요. 수아야,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수연아,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진아,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지성아, 리을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진아, 왜 틀렸어요? A는 45도, 음. D는 42도, 42도인데 D가 42도. 이게 왜 42도야? 와. 당연히 맞는 거야. 와할 일이 아니고 맞는 거라고. 맞는 건데 거기서 와를 면 어떡해. 자, 42도 맞죠? 당연히. 왜 42도가 돼요? 선생님 무슨 원리로요? 이게 막국지가 삼각형이니까. 자, 42도 맞는데 맞아. 아니 밑에가 틀렸잖아요. 42, 46이니까 다르잖아요. 원주가 띵띵띵띵 해서 요거 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거 억각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 억각. 평형이잖아. 어떻게 억각이야? A랑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무시가 들어오는 거야? A랑 B가 평행하잖아. 나 평행하는 말이 없잖아. 맞아. 저기. 그게 말이 있어야 돼. 저게 무슨 소리야? 41도 똑같아. 평행 맞아요. 형 맞다니까. 그리고 억각도 맞아요. 쌤 아니야 그러시죠?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안 봤어. 평행도 맞고요. 억각도 맞아요. 역시 자기가 왜냐면 봐봐. 이 두 개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Z가 만들어지죠. 그럼 무조건 평행 억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각형에
그 평행사변형 성질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얘랑 얘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같아지면서 Z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띄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각도를 제대로 안 봤어요. 쏘리. 자,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살짝 그래. 왜냐면 앞에 지금 여러분이 원주각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살짝 안타까워. 자, 이제 셀을 펴보세요. 셀. 자, 셀에서 일단 오늘 숙제가 397번에서 (473까지) 나갈 거예요. 397에서 473까지 나갈 거거든요. 적잖아요. 3일치야. 397에서 473까지 나갈 거예요. 우리 8월 13일? 자, 그럼 센 얘기를 살짝 좀 해볼게요. 그냥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슬플 테니까 센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냥 풀 수 있겠니? 그래요? 자, 일단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원주가가 중심과 그 다음에 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넘어갑니다. 그냥 아까 다 했던 거니까. 두 번째도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게 각도 한번 잠깐 보시면 x랑 y를 더한 값을 구하래요. 잘 봐봐. 우리가 저 128도라는 녀석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할까? y가 바로 나와요. 266입니다. 선생님 왜요? 이거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거 호예요. 이만큼이 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쪼갰을 때 얘가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이야. 단지 너무 커서 어색할 뿐이거든요. 봐. 왜냐면 우리가 원일 때 이런 건 되게 익숙해. 이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호는 커질 수 있잖아. 안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원래 처음에 저 128도라는 녀석은 뭐냐면 원주각이야. 요만큼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러니까 저만큼에 대한 중심각이랑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돼요? 100. 4도가 나오겠죠. 자, 그럼 도윤아, 얘는 몇 도가 돼? 걔는 52도.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단계를 밟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어색해하지 마. 코의 길이 겁나 클 수 있어요. 단지 어색할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채꼴은 부채 모양이에요.
반드시 이래야 돼. 우리 머릿속에 부채 보이지. 근데 부채 있잖아요. 쫙 피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부채입니다. 무시하지 마. 부채 너희 부채춤 같은 거 안 춰봤지? 나 옛날 사람이라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부채춤을 춰요. 운동회 때. 단체로 600명이서 부채춤을 춥니다. 그러면 부채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역사 기록을 찾아봐. 부채춤. 유튜브에 찾아봐. 그럼 있어. 있어. 근데 이거 우리나라 부채춤이 우리나라 전통이냐고요? 전통이겠지? 부채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부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닐까? 부채가 있는 나라는 다 있지 않을까? 중국은 섭선이라고 그러나? 부채를 그럴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접선이 나왔어요. 접선이 나오면 당연히 뭐 써라? 수직 써라.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수직을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가 볼게요. 봐봐. 일단 선 그리셔야 돼요. 선 그리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보조선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리고? 접선과 접점이 있으면 무조건 반지름 수선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리는 거지. 자, 그럼 현준아. 똑똑한 현준아. 얘 무슨 사각형? 아니 무슨 도형이야? 이런 도형 우리는 뭐라고 불러? 몇각형? 사각형이라고 부르지. 그치?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 90도, 90도, 36도. 그럼 얘는 몇 도야? 144도. 그럼 얘는 몇 도죠? 오,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걸 안 그리시면 그때부터는 살벌해집니다. 얘는 뭘까? 뭐 하는 걸까? 근데 저 선을 딱 그리는 순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접선 나오면 무조건 수직이야. 접선 나오면 무조건 수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건 쉬우니까. 아까 나왔던 녀석이에요. 제가 잠깐 언급했던 녀석입니다. 여기 몇 도죠? 대답 안 하지. 그럼 니네 알아서 해. 자, 40도죠? 그럼 우리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형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이라고 불러요. 70도.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재밌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를 또 추가시키셔야 됩니다. 원에서 지름이 보여. 지름이 보여. 그럼 무조건 지름의 원주가 90도를 만든다. 뭘로? 보조선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름이 보여. 그럼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를 만들어야 돼. 뭘로 만들어? 선 그려야지. 보조선으로. 그러면 선생님 어디에다 그리나요? 꼭지점으로 연결해야죠. 자, 볼까요? 지름이 보여. 그럼 뭐가 필요해? 90도 만들 거야. 어디로? 꼭지점으로. 자, 생각이 있다면 이쪽에다가 그리는 만행은 저지르지 않겠죠? 밑도 끝도 없이. 어디다 그려야 돼? P나 Q로 그려야 돼. 그쵸? 자, 이건 여러분의 취향이에요. 취향입니다. 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P로 선을 Q로 선을 그렸어요. 그럼 이거 몇 도라고요? 90도라고요. 그럼 여기 33도니까 여기 몇 도예요? 57이죠. 그런데 이 57의 한순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죠? 57. 그래서 57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버전. P로 선을 그려볼게요. 선 그렸어요. 자, 여기 직각입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죠?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3도예요. 직각입니다. 여기는 57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답은 똑같이 나와요. 어느 쪽이든.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B에다가 성분하면 안 되지. B에다가 성분해서 뭐 할 건데? 그쵸? P나 Q. 그래서 꼭지점에 보조선을 반드시 그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됐죠? 그다음 자, 원주각과 삼각비가 함께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코사인 A를 이거 어려워요.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못 들으면 못 풀어. 자, 수빈아. 네? 삼각비를 쓰려면 무슨 삼각형이 필요해요? 집가. 맞아요.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수빈아, 이 그림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실까? 자, 저는 지금부터 이 A라는 녀석을 움직일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지만 이미 그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저는 얘를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 선생님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 맘이니까. 내 맘이니까.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 삼각비에서 각의 크기가 같다면 삼각비는 항상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배웠어. 각의 크기만 같다면 삼각비는 항상 일정해. 그쵸?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런데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못 써먹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다 막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돼. 근데 그런 풀이가 겁나 복잡해져요. 그래서 쉬운 풀이를 떠올린 게 뭐냐? 이동시키자. 어디까지? A가 이 녀석의 연장선에 올 때까지 이동시키자. 그래서 뭐 하게요? 그러면 얘가 지름이 돼. 그럼 수아야, 얘가 지름이 되는 순간 얘는 몇 도가 될까? 그렇죠. 이걸 위해서 움직인 거야. 그렇죠? A라는 녀석을 쭉 움직여. 어디까지? 착각 지름에 올 때까지.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생겨, 지우가? 직각이 만들어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 구할 수가 있겠죠. 빗변이 얼마인데? 12. 높이는 얼마인데? 높이가 8. 밑변은 얼마인데? 계산하는 거예요. 12하고 8로. 지면 안 돼. 할 수 있어. 어렵잖아. 144에서 64를 빼서 75. 80. 80이니까. 4로. 그렇죠. 그러면 현준아, 코사인 A는 얼마? 코사인 A는 12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고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뭐 때문에 삼각비를 써야 되는데 삼각비는 직각이 아니면 못 써먹어. 그런데 삼각비의 특성이 각의 크기만 일정하면 얘는 항상 동일한 삼각비를 가지더라.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했어. A를 여기처럼 붙박이로 딱 놔둘 게 아니고 각의 크기만 같으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직각이 만들어지도록 저 A라는 녀석을 움직여 볼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움직여도 되는 이유는 이 A가 움직였지만 여전히 BC라는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각은 다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적당히 움직여서 언제까지 쭉 철컥 그죠? 지름이 딱 올 때까지 움직이라는 거야. 그래야 직각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원주각이니까 가능한 거고 삼각비가 각의 크기가 그걸 이해했어. 분필을 집어 던지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했어. 근데 난 이거 전혀 안 돼. 이거 잘못 던져. 그치. 이거 두꺼웠게 떠가지고. 집어 던지면 아프겠지. 너. 자, 그치 아프겠지. 열심히 봤어. 저는 우산 있잖아요, 우산. 누르면 아까 푹 나가는 거 아시죠? 이런 적이 있어. 물론 부딪히진 않았어. 딱 거리 딱 재가지고 딱 거기 위치에서 딱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는 위치까지 딱 거리세요. 위치를 찾아보는 거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자 원주각과 삼각비가 뭐 이거 두 번째인데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뭐가 추가된 거냐면 각의 크기가 추가됐어요. 수연아 이동시킬 거야. A를 어디 생각 더 빨리 왔네. 생각보다? 자 수연아 얘를 어디까지 이동시킬까? A를 지름에 걸칠 때까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끌고 가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이니까. 여기도 7이고, 우진아, 이거 길이 얼마예요? 4, 3, 7, 2, 그렇죠. 7루트 2. 상식이 끝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알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거 해요?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요. 요한아, 너도 할 수 있어. 요한아, 여기 몇 도일까? 얼마일 것 같아? 그치, 앞부분이 없으니까. 그치? 자, 봐봐. 우리는 동일한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똑같은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크기가 똑같아서 32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외곽 이용해서 64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70도예요. 수빈아, 여기 몇 도예요? 네? 여기 몇 도죠? 그래요? 몇 도냐고요? 아니요. 알 것 같아. 20도. 네, 맞아요. 20도. 그러면 20도가 5cm니까 50도는 몇 cm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죠?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아까 제가 하진이한테 물어봤던 그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AB랑 CD의 길이가 원주의 6분의 1과 4분의 1이래요. 제가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라고 했어요. 그럼 원주의 6분의 1이면 당연히 원주각도 6분의 1이겠죠. 왜? 정비례하니까. 그래서 30도야. 그리고 4분의 1이면 얘도 당연히 4분의 1이니까 또 45도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먹나요? 이게 이제 보조선이야. 이 문제는 보조선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원주각에서 이 단문에서 보조선의 원칙은 반드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 안에서 꼭지점으로 보조선 연결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센스가 필요해. 자, 보조선 후보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렇게만 그리셔야 돼요. 이유는 자, 이 30도하고 45도를 써먹어야 돼요. A, B에 대한 원주각이 필요해. 근데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뭔데? 뭐 없죠? 그런데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바로 A, B에 대한 원주각이 떠. 얼마라고? 30도라고 떠. 그런데 이렇게 그려봤더니 DC에 대한 원주각 45도도 바로 떠. 보조선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75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림 기억하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학생이 좀 까다로워요. 원주에 대한 원주각이 180도라는 거 활용하시고 원주의 몇 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180도 쪼개야 되는구나. 비례해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각의 크기 구하고. 그런데 이걸 풀려면 무조건 보조선이 필요해. 보조선이 필요한데 이번 단원에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지우가 얘기한 외곽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합과 같다라는 이걸 쓸 거거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볼 게 뭐냐면 원주각에서 사용하는 각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주각 단원에서 사용하는 각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이것만 써요. 중심각, 원주각, 그리고 외곽이요. 선생님 내각은요? 내각은 그냥 써있잖아. 그래서 내각이 결국 원주각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의 주인공이 이 셋 중에 누군지를 빨리 체크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게 중심각이에요? 원주각이에요? 남은 거 외곽밖에 없죠. 그럼 얘가 외곽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외곽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1학년 때. 이 녀석. 그렇죠? 외곽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의 한 변을 맞죠? 맞아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배우고 외곽이라는 말의 정의는 삼각형에서 혹은 사각형, 오각형, 다각형에서 한 선분을 연장해서 생기는 이 각을 우리는 외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곽은 하나의 꼭지점에 두 개씩 생깁니다. 어느 쪽에 상관없죠. 그러면 외곽을 썼다라는 건 근데 여기서 원에서 사용하는 외곽은 반드시 삼각형의 외곽이야. 왜 그러냐? 우리가 그나마 이런 거라도 가지고 있는 게 삼각형밖에 없거든. 사각형은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밖에 쓸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얘 외곽이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필요하네? 이런 모양이 필요하려면 어디다 선을 그려야 될까? 말도 안 되죠. 무슨 소리세요? 이하는 이밖에 없잖아. 그래야 삼각형의 외곽이 될 거야. 그래야 삼각형의 외곽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외곽을 진짜 못 찾아. 보통 아이들이 틀려. 고민을 해. 5분씩 고민하고 시험 볼 때 이래. 다 외곽이야. 원주가 중심각을 잘 치잖아. 네, 이번 단원은 이름이 원주각이거든. 중심각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찾았거든.
원주각과 중심각을 진짜 잘 찾는데 문제는 뭐야? 외곽이야. 이놈의 외곽 희한하게 못 찾아. 근데 이유는 단순해요. 너희가 외곽을 거의 안 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외곽이라는 녀석을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활용을 잘 안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외곽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각, 원주각 아니면 외곽인 걸 의심하셔야 됩니다. 오, 끝났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숙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수 들어가보도록 합시다.